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과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때 또는 주위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수업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에 답하다 보면 친구들이 오늘 배울 내용을 예습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시험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시간에 새우튀김을 먹은 소연이의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식품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란 무엇일까요? 식품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을 뜻하니까 식품 알레르기는 음식물과 관련된 알레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알레르기란 무엇일까요? 알레르기를 이해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TV에서 워낙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친구들도 코로나19에 대해선 척척박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가 병원균과 싸울 때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병원 등 여러 곳에서 발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병원균과 싸워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면역력은 병원균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 자연 치유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병원균에 감염이 되어도 병원균과의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픈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부 감염자는 병원 신세를 오래 지고 극히 일부는 생명을 잃기도 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 등 각종 병원균과 싸울 때 면역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면역이 늘 우리 편인 것은 아니라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알레르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맛있는 음식이나 먼지, 꽃가루 등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마치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처럼 반응하는 때가 있는데요. 우린 이것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중에서도 우유나 달걀, 새우, 복숭아 등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 엉뚱하게 병원균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착각해서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식품 알레르기라고 해요. 그럼 이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달걀을 먹는다고 가정해보죠. 달걀은 입을 통해 식도를 거쳐 위로 갔다가 소장에서 소화되고 대장을 통해 찌꺼기만 빠져나가요. 소장에서 소화된 달걀이 온몸에 흡수되려고 하는데 면역세포나 항체들이 달걀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연이가 새우튀김을 먹은 뒤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소연이는 새우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새우 알레르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소연이가 새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면 소연이는 새우는 물론 게, 가재, 랍스터 등 다른 갑각류 식품을 먹은 뒤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되므로 조심해야 해요. 소연이의 새우처럼 특별히 식품 알레르기를 더 자주 일으키는 식품들이 있는데요. 쌀밥을 먹거나
배를 먹은 뒤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켰다는 친구를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식품 알레르기를 자주 일으키는 식품 명단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유, 달걀, 땅콩, 만두콩, 밀, 복숭아, 토마토, 돼지고기, 소세지, 고등어, 새우, 게. 소연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 식품들에 모두 식품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건 물론 아니고요. 개인에 따라서 한두 가지 식품에만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많은 친구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한두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켜 그 식품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식품 알레르기는 증상이 매우 다양해요.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가 간지럽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피부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구토하는 등 배앓이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기침과 천식이 발생해서 숨을 쉴 수 없고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한데요.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아나필락시스는 일종의 쇼크인데 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연이처럼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식품은 일단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잘못해서 먹거나 심한 경우 피부에 닿기만 해도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만약 한 친구가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달걀을 먹을 수 없겠네요. 이럴 땐 달걀과 유사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아요. 달걀 대신 고기, 생선, 콩류를 대신 먹으면 좋겠죠. 그러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서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어요.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다면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 소고기,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는 달걀이 들어간 어떤 식품도 먹으면 안 돼요. 달걀 모양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달걀이 재료로 사용된 식품도 먹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빵에는 달걀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는 빵을 먹을 때 재료를 꼭 확인해야 해요. 빵 외에도 과자, 튀김, 푸딩, 마요네즈, 스프 등 달걀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음식을 만들어준 분께 달걀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즉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화면을 볼까요? 과자를 보면 달걀, 밀 이렇게 써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 관련 주의사항은 포장지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원재료명 및 함량을 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기재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별도로 박스나 칸을 만들어서 밀, 대두, 달걀 등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시가 된 제품은 밀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절대 사거나 먹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과 장 보러 갈 때 한 번씩 꼭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화면을 보고 활동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가 과자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과자 이름에 새우, 오징어 등 어떤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과자 이름으로 어떤 재료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제품도 많아요. 그래서 과자 뒷면의 식품 표시에서 원재료명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가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은 샐러드, 타르트, 주스예요. 재료에 복숭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볶음밥, 떡볶이, 쉐이크, 생선튀김 등 복숭아가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음식은 먹어도 괜찮겠죠?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까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가 먹어서 안 되는 식품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제품의 주의사항에 이 제품은 우유, 땅콩, 밀, 새우,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잖아요. 소연이 엄마는 새우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에게 점심 급식 때 새우로 만든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일러주고 계세요. 그런데 소연이 반응이 참 참신하네요. 영양 선생님께서 편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면서 새우가 든 음식도 먹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께 새우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께서 새우 반찬을 빼주실 거예요. 주변에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 놀려서도 안 되겠죠.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연이 같은 친구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친구들과 함께 못 먹는 식품이 있어서 늘 속상할 텐데 식품 알레르기가 없는 친구들이 소연이 같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참 좋겠죠. 달걀이나 우유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물리면 친구들 정말 마음 많이 아플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간식을 못 먹어서 서러운데 놀리기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려해주는 것이 좋겠죠? 친구들이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먹지 않습니다. 둘째, 식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나타나는 어린이들은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합니다. 셋째,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는 담임 선생님께 꼭 미리 말씀드립니다. 넷째, 학교에서 주는 식단표에서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생님께 알립니다. 마지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대신 같은 식품군의 다른 식품을 선택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식품 알레르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식품 알레르기를 바로 알고 균형 잡힌 식생활로 여러분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작 때 예고한 대로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설문조사는 수업을 받은 후 친구들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생각과 지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에요. 다음번에 비슷한 수업을 받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업 받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